8월 1일부터 월요일이었는데 아주 산뜻하게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오늘 8월 2일 화요일인데 오랜만에 하락이 나왔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 8월 첫 거래일, 뉴욕 증시 기준으로 8월 첫 거래일인데요.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0.14% 하락을 했고, S&P도 마이너스 0.28%, 나스닥도 마이너스 0.18%. 일단은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행히 처음에는 조금 낙폭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또 상승 전환도 했더라고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제가 좀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또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일지매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일지매님. 왜 그동안 안 오셨어요? 오셨나? 내가 못 본 건가? 오늘은 제가 단독 메인 앵커가 됐습니다. 굉장히 어색한데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또 댓글도 많이 좀 달아주세요. 같이 좀 얘기 좀 하게 많이 좀 달아주세요. 시간도 많은데. 곽수산 앵커님의 그 중요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혼자 하면 할수록. 우리 앵커님 왜 안 오신 거야? 근데 이제 제가 뉴욕 증시 보면서 조금 느꼈는데 그거 지금 그 국제적인 이슈에 좀 주목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지금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 이 이슈가 굉장히 시장에서 화두인데,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조정이 좀 나올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정이 생각보다는 약하더라고요. 우리 연구원님 그 펠로시 의장 그 대만 방문 어떻게 좀 보세요? 네. 사실 뭐 저희가 어떻게 본다 이거는 정말 사실 무의미한 어렵죠. 예측이긴 한데 이제 저희는 이제 어찌됐든 인간의 욕망이 가장 다다른 곳이 금융시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 자기 국가에 대한 이익적인 측면에서 모든 게 다 움직인다라고 이제 전제를 깐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뭐 너무나 당연한 움직임이죠. 이제 바이든 정부, 어쨌든 미국 정부에서 이제 반도체 그리고 이제 신기술에 대한 이런 패권을 잡기 위한 역량을 계속해서 강화한다라는 그 시점에서 이제 미중 간의 그런 계속해서 줄다리기가 있는 것이고 그 중간에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대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런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것인데 사실상 중국이 이제 뭐 전쟁을 하느냐 마느냐 정말 만약에 벌어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정말 와 이거는 진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와는 정말 차원이 다른 그런 경제적인 폭락이 올 수도 있다라고는 볼 수도 있는데 과연 그렇게까지 이해관계를 다 무너뜨리고 뭔가를 할까 조치를 취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그렇지는 못할 것 같다. 지금 중국이 사실상 많이 반등을 하긴 했지만 사실상 중국도 굉장히 지금 경제가 그렇게 막 탄탄한 수준이 아니잖아요. 뭐 GDP 성장률 5.5%를 강조를 했지만 사실상 그렇게까지 쉽지 않은 그런 현재 상황 속에서 그렇게 비합리적인 행동을 취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지 않을까에 저는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펠로시 푸시다 이런 말까지 좀 돌아다니고 있어요. 펠로시 푸시 나오느냐 마느냐. 정말 그 말씀대로 저도 이제 그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 왜 어쩌다가 이렇게 대만이 반도체 강국이 되었을까? 중국하고 이렇게 바로 옆에 붙어 있고, 그리고 정말 그 중국과 대만이 충돌할 수 있고, 솔직히 대만이 되게 작은 나라잖아요. 중국한테 충분히 뭐 어쩌면 솔직히 무력적으로 뭐 먹힐 수도 있는데, 이렇게 반도체처럼 중요한 안보 자산을 어떻게 대만 쪽에 이렇게 키우게 됐을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렇게 위험한데 미국도 되게 TSMC가 그렇게 중요하다면은 미국도 정말 그 대만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건데, 하필 그렇게 위험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그런 곳에 대만의 반도체를 성장시켰을까. 물론 이게 미국이 약간 키워준 것도 있지 않나요, 대만은? 미국이 키워졌다라기보다는 밀어준 거 아니에요? 시대상으로서 이제 뭐 3차 산업혁명이 다가오면서 이제 점점 반도체가 커져 나갔고 그 안에서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사실 지금의 전기차 시대를 이끈 사람이 누구인가를 봤을 때 인류가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많은 과학자들이라든지 테크니션들께서 축적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기술들이 발현을 누군가가 접목을 시켜서 했겠지만 이제 TSMC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TSMC의 회장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나질 않는데 네네. 그분께서 어찌됐든 미국에서 배웠던 그 반도체 관련된 기술들에서 대만이 가져가야 될 그런 역할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정확히 그 부분을 가져간 거죠. 그래서 이제 제조에만 우리는 집중을 하는 것이 앞으로의 경쟁력을 극도로 키울 것이다라는 점을 정확히 포인트를 집어서 그 한 사람의 리더십으로 이렇게 잘 이끌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좋은 리더를 대만이 축복을 받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모리스 있습니다. 황인가요? 모리스 황인가요? 한번 검색을 해볼 텐데, 네, 좋습니다. 네, 아무튼 네. 하여튼 그 말씀이 또 맞는 것 같아요. 대만이 또 어떻게 해야 또 성장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반도체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성장한 것 같기도 한데요. 자, 어쨌든 굉장히 지금 반도체가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안보 자산으로 떠오르면서 지금 또 굉장한 또 지정학적 위치에 대한 리스크 이런 부분도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증시에 이런 부분이 아직 그 반영이 안 됐고 아직도 이제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중국의 경제 하락 구간에도 그런 부분들 시스템적인 리스크도 좀 있고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금리가 인상이 되면 이제 중국이나 뭐 이런 국가들도 뭐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위기가 좀 올 수도 있는데 거기에다가 좀 대만의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이런 부분까지도 현재 좀 남아 있고 뭐 유럽의 남유럽 재정 위기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조금 리스크적인 측면으로 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자 어떻게 또 반영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미국 7월 제조 PMI 지수를 좀 보겠습니다. 52.8이 나왔는데 2020년 6월 이후 최저치 가 일단 기록을 했습니다. 우선은 50만 넘어가도 일단 경기 확장 기조는 맞는데 어쨌든 하락세는 현재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이 좀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 ISM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도 52.8, 2020년 6월 이후 최저치가 현재 또 나왔습니다. 현재 그런 상황이고요. 6월 건설 지출은 1.1% 현재 감소. 월가 예상을 좀 하회한 그런 수치를 맴돌았고요. 중국을 보겠습니다. 중국은 다시 경기가 위축되는 국면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일단 7월 PMI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50을 좀 밑도는 수치가 나왔죠.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PMI가 50이 넘으면 이제 경기 확장 기조, 50 이하면 이제 그 경기 하락 위축 기조 이렇게 보는데 중국은 계속적으로 50 밑도는 그런 부분들을 현재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부분까지도 앞서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좀 시스템적인 리스크가 부각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만 뭐 중국의 계속 경기 부양책 역시도 현재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한 부분까지는 걱정을 아직은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번 언급을 드리는 거고요. 자, 유로존 6월 실업률이 6.6%가 나왔습니다. 역대 최저 수준을 유지했네요. 유로존도 경기가 어렵다라고 많이 말은 하지만 실업률은 또 역대 최저 수준을 또 유지를 했네요. 또 이런 부분 미국하고 좀 비슷한 그런 구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곡물 수출선을 출항을 했다. 세계 식량난 숨통이 트일 것이다. 이런 부분까지도 주가에 좀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그리고 모건 스탠리는 주가 반등이 오래 못 갈 것이다. 경기 침체에 또 긴축이 가능하다. 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또 반대로 원자재 수요는 여전히 강하다. 경기 침체는 아니다. 또 이렇게 의견들이 나올 수 있고요. 또 이거 하나만 보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가 사실상 거의 부각이 안 되고 있는데 푸틴이 좀 중요한 말 한마디를 했네요. 좀 다행스러운 말을 했는데 핵전쟁에 승자가 있을 수 없다. 절대 시작돼서는 안 돼. 오히려 푸틴이 이런 말을 해줌으로써 좀 다소 지정학적 리스크를 낮추는 그런 다행스러운 그 발언을 좀 언급을 했네요. 아직은 좀 정신이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행이고. 자, 뉴스는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